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 5월 10일 시장 함께 읽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좀 좋은 분위기로 마감했고요. 삼성전자가 급등했습니다. 근데 오늘 바이오는 좀 울상이었고, 그 다음 방산주 좀 안 좋았죠. 그런 내용들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 마감 상황하고, 미국이 이제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4배로 뭐 증설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또 이재명 후보가 그 항공 방위 우주 이 부가가치 크다 이런 좀 얘기가 있었고요. 요것 때문에 오늘 안 좋았어요. 트럼프가 약가 최대 80%까지 인하 예고했고 아마 오늘 밤에 행정 명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진전이 있었죠. 오늘 4시인데 지금 제가 3시 반에 지금 찍고 있어서 혹시 나오면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투원투게더 콘텐츠 있죠. 거기다가 편지 올리거든요. 한번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 좀 소개해드리고, 왜 지금 원전에 주목하는가, 기술 아닌 수행이 경쟁력이다 이런 내용하고, 프로브 카드 스터디 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내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인더 배틀 이거 이제 화장품 내용이고, 오늘 좀 기업이 되게 많아요. SK가스, KT, 금호석유, YGN, 투현대백화점, 네이버, 더존비주, 한국콜마, DL, SK바이오팜, 네오팜, ISG, 케오젠까지 있고, 전자공시는 현대마린엔진, 대한항공, MC넥스, FNF가 있었고, 실적은 오늘 좀 잘 나온 기업들 중에 실리콘2가 놀라운 실적 냈는데 세로 나왔죠. 그래서 오히려 좀 잘 나온 실적이 빠졌고, 원택도 실적 되게 잘 나왔죠. 예, 영업이익 145억으로 기대를 훨씬 넘겼고요. 테스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은 오늘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일단 이제 미중 무역협상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결에서 오늘 이제 합의 결과가 나오는데 예상보다 좋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공동 성명까지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좀 예상보다는 좋은 결과 나올 것 같고, 어쨌든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일제히 오늘 장중에 선물 지수는 올랐고, 다만 이제 금요일 날은 조금 지지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관세율을 어쨌든 이제 좀 낮추겠다고 트럼프는 발언했는데 80%예요. 이게 뭐 낮춘 겁니까? 80%가 높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 대변인이 그건 그냥 트럼프가 내뱉은 숫자다. 예, 그냥 이 좀 듣기에 따라서는 좀 예, 그냥 해본 소리다. 막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세를 얼마나 낮출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지난 금요일은 투자들이 그냥 손을 놔버렸고, 달러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많이 올랐고, 영국과의 협상에서 이제 자동차 관세 인하가 됐기 때문에 자동차 잘하면 다 인하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고, 연준 위원들은 일단 경제 지표가 아직 안정적이고 관세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니까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봐야 된다. 또 마이클 바 연준 의장도 전망이 어두워졌다. 소비 심리는 악화될 것 같다. 올해 말 물가는 상승할 것 같고 성장률은 둔화될 것 같다. 좀 다들 어두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토마스 바킨 총재는 아마 기업들이 가격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예. 근데 어쨌든 가격을 전가하면 소비가 감소하니까. 근데 소비가 가격을 전가하면 기업들이 피해보고, 가격을 전가하면 소비자가 피해보고, 이래저래 좀 어려운 상황이죠. 무역협상에 큰 기대 말라고 했는데 요거는 지난 금요일 얘기니까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결과물이 나오는데, 어쨌든 공동성명까지 갈 거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무역협상에 대해서는 조금 큰 기대 말라는 얘기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2018년도에도 막 미국과 중국이 협상해서 이제 좋은 결과 나온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합의가 어렵다는 뉴스 나와서 폭락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닌데 이따가 4시에 나오면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국 관세 인하가 임박했고, 하지만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PER 22배까지 상승하면서 밸류가 높아졌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제 저거는 뭐 어쨌든 이제 금요일날 나왔던 얘기니까 지금 결국 협상 결과는 봐야 되겠고, 이게 더 중요하죠. 미국의 전력 수요는 여전히 증가해요. 그러니까 유틸리티 주식이 발전, 이런 원전이나 LNG 발전 이용해서 전력 생산해서 돈 버는 기업들 있죠. 이거를 우리나라로는 이제 한전 같은 기업들이에요. 그걸 유틸리티라고 하거든요. 업종으로.
근데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한전도 좋았죠. 근데 미국도 똑같아요. S&P 500 지수보다 수익률이 좋아요. 작년에도 좋았고 관세 영향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값이 떨어지면 오히려 수혜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제조업 공장 짓고 이런 것들은 계속 수요를 증가시키고 골드만 애널리스트들은 전력 수요 침체 없다. 매년 계속 증가하는 것 같다. 수요가. 옛날 10년간 연평균이 0.6인데 지금 매년 5.5%씩 증가하고 있대요. 그 다음 미국 에너지정보국은 새로운 반도체 및 배터리 제조 시설 가동으로 올해 산업 부분 AI 말고요. 이쪽에서도 수요가 는다. 그 다음에 에너지 지주회사 듀크 에너지가 30년 경력에서 이렇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하 증가, 전력 수요 증가를 보고 예상하고 있고 이는 10년 이상의 기록적인 인프라 구축을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좋을 거래요. 수요일 구글은 첨단 원전 프로젝트 개발업체인 엘리먼틀 파워와 협력 발표. 작년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원전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3월에 아마존과 원전 공급 계약. 이게 의미하는 게 뭐죠? AI든 뭐 미국에 공장을 짓건 이런 것들 때문에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좋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이어지고 그 중심에 LNG, 원전, 신재생이 다 있고요. 또 한 가지 축은 저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송배전. 그러니까 요즘에 뭐 변압기 회사들이 흔들리지만 저는 흔들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올라서 그런 거죠. 주가가 그동안 10배씩 올랐으니까. 그래서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지만 이 구조로 보면 조정이 나오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에 동의를 한다면요. 예, 그래서 전력기기 이런 쪽도 꾸준히 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좀 많이 올랐고요. 엔비디아는 좀 빠졌고 팔란티어 좀 쉬었습니다. 애플도 큰 이슈는 없었고요. 일라이릴리가 약간이나 우려 때문에 좀 빠졌고 근데 이제 약간이나가 현실화되는 것 같고 인슐렛 당뇨병 환자에 의한 인슐린 펌프 만드는 기업인데 분기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 좀 그 아이센스 같은 기업들한테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또 리프트 공유 그러니까 우버의 경쟁사죠. 실적은 부진했지만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주요 이슈 좀 설명드릴게요. 네, 요거는 내일 할게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좀 빼놨습니다. 미국 원전 안전규정 전면 개정 추진 2050년까지 발전 용량 4배로 이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지금보다 무려 4배나 늘리겠대요. 그러려면 행정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전 건설 가속화를 위해 연방 안전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18개월 이내에 새 원자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건설 기준이 너무 엄격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 전 세계에 설치된 원자로의 87%가 러시아, 중국 디자인에 기반하고 있대요. 이거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원자력을 르네상스를 재개해야 되고 여기 파트너로는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한국은 원전 건설의 최강국입니다. 잘 만들어요. 동맹국에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같이 해외에서 원전을 시공한 경험 있는 건설사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난주 아마 주말에 나왔던 뉴스인데 SNS 통해서 이런 항공방위 우주산업 있잖아요.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죠. 이쪽 산업은 계속 육성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도 지금 이제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항공 수리 정비 사업 요거 하는 회사가 대한항공과 그 한국항공우주죠. 이쪽을 좀 키우겠다. 그리고 뭐 드론 택시라든가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이런 쪽 관련된 사업을 좀 더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건 사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원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한국은 선도국가가 아니에요. 항공과 우주산업에. 조선은 선도국가지만 그래서 추격자인데 더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고 특히 MRO, 항공우주 이런 산업 육성을 통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밸류체인이죠. 그래서 저희 톤투게더에도 다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가 인하 때문에 오늘 이게 참 이제 트럼프가 약가를 30에서 80%까지 인하시켜 버릴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래서 오늘 밤 10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불확실하니까 지난주부터 빠졌어요. 미리 좀 빠졌는데 오늘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료비 절감하겠다는 거고, 예. 근데 셀트리온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미국 정부에서 정부 자금하고 지원하는 메디케어 뭐 이런 공보험 시장 영역에 국한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처방약 가격 인하는 사보험보다는 공보험에 국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영향이 조금 줄긴 하겠죠. 근데 공보험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은 치열한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 공보험 시장에서 처방약 가격, 신약 가격을 낮추면 바이오시밀러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약가 인하는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신약이거든요. 네, 그걸 타겟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시밀러 공급하는 기업들은 수혜를 받지 않겠냐 이런 좀 내용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몰라요.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봐야 됩니다. 밤 10시에. 그리고 SK바이오팜이 뭐 실적도 좀 부진했고 예상보다 거기다가 이제 이 신약을 수출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관세 영향 또 신약 가격 인하되면 어떡할까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좀 최근에 주가가 좋진 않은데 어쨌든 미국 내 6개월분 재고를 확보를 이미 해놨고요. 미국 내 위탁 생산 시설에 대한 그 FDA 승인 절차도 완료해서 올해는 큰 영향은 없을 거예요. 이제 내년이 문제긴 하겠죠.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들도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그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약 개발 업체들이 어쨌든 고객사들이잖아요. 비용을 절감하면 매출에 좀 일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나쁘다 이거보다도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우려보단 내용을 일단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 뉴스 맞지만 이미 며칠 정도 좀 반영을 한 상태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좀 제약적으로 좀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역협상 5월 10일 이제 공동 성명 발표 예정이고 보자고요. 지금 3시 50분이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나올지 모르겠어요. 뉴스가 나올지는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고서인데 예, 오늘 내용 일단 그 기업 분석부터 할게요. 이게 좀 많아서 그 하나증권의 유재선 최훈샘 연구원님이 SK가스 이번에 실적 괜찮았고요. 트레이딩 수익이 좀 좋았대요. 그러니까 LPG를 서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수익은 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에 LNG 발전소, LPG 발전소 같이 쓰는 요게 이제 상호분전했는데 실적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 GPS는 514억 원, 20% 초반대 이익률 기록을 했고요. 상당히 수익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에 이제 LNG를 이런 이제 전기 생산해서 한국전력에 판매하거든요. 그 구매 단가죠. 그게 우상향, 지금 1분기는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상향 하면서 좋지 않겠냐라는 내용이니까 SK가스는 전통적인 같이 주면서 실적도 괜찮고 거기에 뭐가 있죠? ESS, 미국에서 ESS 사업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입니다. KT 실적 좋습니다. 무선 서비스 매출도 가입자 증가했고 클라우드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분양도 잘 됐어요. 그리고 한국적 AI 모델 출시 임박해 있고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빅테크사와 협업 통해서 AI 이제 그 그러니까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고 팔란티어랑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했거든요. 이거를 그 클라우드 네트워크 인프라 결합해서 한국 시장에 그러니까 한국적 AI 모델을 6월에 내놓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업가치 뭐 주주환은 잘하죠. 그래서 분기 배당도 600원으로 인상했고,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좀 요즘에 어렵잖아요. 그 상황에서 KT가 좀 상대적으로 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최근에 주가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죠. 금호석에는 실적은 좋은데 아쉬운 게 금요일날 제가 못 봤거든요. 이제 일찍 가느라고 오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기대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근데 주가 박살나버렸죠. 왜냐하면 2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좋아도 2분기 안 좋으면 또 피곤하고. 합성고문은 좋아요. 대폭 개선됐고 이거 중국 규제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관세 때려가지고
그래서 합성고무, 근데 2분기에는 좀 합성고무나 에너지 요 사업부가 조금 감익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 올렸고 오히려 단기 실적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자. 예. 천연고무는 구조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갈 겁니다. 재배 면적 감소. 그 다음에 산림 벌채하는, 그러니까 그 뭐 동남아나 이런 데서 나무 산림을 벌채해서 나오는 그 고무 있죠. 요거는 내년부터는 유럽으로 수출할 때 그게 이제 그 벌금을 아마 부과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고무 공급이 또 줄겠죠.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또 미국이 중국산 장갑 고일 관세 이미 때렸죠. 이거는. 예.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 고무의 구조적인 상승 이런 걸 본다면 예,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2분기에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보니까 주가 흔들렸지만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 BNK 김현태 연구원님은 일단 이제 그 2분기는 좀 안 좋다. 예, 관세 불확실성도 있고, 예. 네, MB라텍스로 대표주는 대중국 관세에 따른 반사적, 그러니까 고무는 좋은 거예요. 예, 이 부분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떠나서 석화 업종에서 석유화학 업황 되게 안 좋잖아요. 여기서 서프라이즈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이런 또 내용을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YG엔터가 실적이 좋았는데, 이건 한국 IR에 비해서 실적보다는 이제 기업 내용인데, YG엔터는 뭐 아시겠지만 국내 대표 엔터사고 상품 제품 매출 요게 41.7%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음반과 음원 매출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굿즈 같은 거, MD가 굿즈거든요. 예, 그 아티스트들의 뭐 다양한 상품들 요게 제일 많고, 음악 서비스 매출은 이제 그 자회사 YG 플러스 통해서 음반 음원 유통 수익이 있어요. 그게 반영되는 구조고, 공연은 YG엔터가 이제 자체 제작한 그런 공연들 요겁니다. 그래서 YG엔터 영업 실적은 어쨌든 이제 블랙핑크 기존 아티스트들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올해 좋을 것 같다. 7월부터 이제 블랙핑크 월드 투어 이제 영향으로 공연도 매출액이 커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이기훈 연구원님 이번 실적 2개 분기 연속 큰 폭 실적 서프라이즈 나왔고, 실적 서프라이즈 배경에는 과거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 돌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MD, 그러니까 굿즈 매출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좀 의외라는 거예요. 예, 블랙핑크가 과거에 월드 투어 할 때보다 MD 매출이 더 많았다는 거죠. 과거 YG가 음원과 콘서트 통해서 빅뱅, 블랙핑크 등 그 보유 IP를 이제 월드 클래스 이미 만들었죠. 그런 데다가 이제 집중을 했다면, 최근에 YG는 베이비 몬스터를 기점으로 2차 판권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음원과 콘서트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대형 아티스트를 육성해서 음원 콘서트로 돈을 버는, 근데 최근 구조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MD 매출 있죠. 굿즈 같은 걸 팔아서 또 2차 판권 이런 것도 육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먼의 투어 MD 라인업이 과거 대비 많을 뿐 아니라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MD. 근데 이 MD가 실제로 실적에 지금 이번에 좋게 나왔어요. 이게 되게 의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적을 더 좋게 만든 요인이고, 이제 블랙핑크도 컴백하고 하니까 선순환 구조가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예. MD 매출이 옛날에 그 블랙핑크 월드 투어 할 때 180만 명일 때 MD 매출이 750억이었거든요. 당시. 인당 4만 원. 예. 근데 최근 2개 분기는 블랙핑크가 없잖아요. 근데 인당 MD 매출이 7.5만 원. 점프한 거죠. 그래서 이걸 더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라서 상당히 YG엔터 내용은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백화점, 하나투자증권의 이진영. 근데 엔터주 악재 좀 나온 거 아시죠? 그 이펙스란 보이그룹이 그 연기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연 올해 말에, 이번 달 말에 한다 그랬는데 그게 갑자기 돌연 연기됐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취소는 아니고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약간 투자 심리에는 그 점은 부정적일 수 있죠. 자, 하나투자증권의 이진영이 현대백화점 이번에 실적 좋았고요. 면세점 적자가 많이 줄었어요. 백화점 영업이익은 조금 예상보다 못했지만 진후수가 워낙 또 좋았고, 다만 백화점은 비용 때문에 특이 비용 이거 제외하면 전년 대비 또 증이했습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콘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 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비용 효율화 하고 있고, 전년도에 전년 1분기가 8% 성장했어요. 근데 백화점이 고성장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근데 또 성장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 백화점 1분기 성장률이 그래도 또 1% 성장. 이런 건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면세점은 이제 따이공향 수익성 개선으로 신해점, 면세점이 이제 마진율이 좀 개선이 됐고, 동대문점 철수하면서 수익성 반등은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요. 또 긍정적인 게 현대홈쇼핑 지분을 이제 매도했거든요. 이게 400억 정도 돼요. 이거를 주주환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좋은 거죠. 회사가 진짜 바뀌고 있습니다. 주주를 위해 자사주 200억 발표. 이거는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배당을 하는 이제 정책 발표했는데 특별 주주환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밸류업의 진심 아니냐. 그래서 현대백화점 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여전히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쫓아가는 건 아니고 보유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네, 내용은 좋고, 이노션은 뭐 더 나쁠 게 있을까요? 어쨌든 실적 기대치에 부합했고, 현대차 그룹이 좀 약간 이제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B계열 고객 수주가 좀 늘어난다면 긍정적일 것 같고, M&A 얼마나 잘하는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배당 수익률은 6.6%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매력만으로도 충분히 좋고요. 올해 추경해서 내수가 살아나면 광고 경기도 좀 살아날 수 있고, 현금보다 시총이 더, 그러니까 지금 보유연금이 6,600억인데 시총이 6,900억이니까 거의 그냥 시총과 순현금이 비슷하죠. 그만큼 한마디로 성장보다는 싸고 배당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노션 같은 게 편하죠. 변동성은 낮으니까. 네이버는 일단 1분기 기대치에 부합했지만 예상은 조금 하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는 좋은데 검색 광고가 이제 조금은 예상에 못 미쳤습니다. 근데 전자상거래는 확실히 잘 나가고 있어요. 플러스 스토어 앱을 따로 만들었죠. 근데 이것도 지금 잘 하고 있고, 또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를 올린다고 합니다. 6월부터. 그럼 여기서 이제 매출이 또 증가하겠죠. AI 요즘에 검색 때문에 좀 피해보는 거 아니냐. 근데 최근 2년간 네이버 검색 쿼리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다만 네이버가 여기서 그냥 안주하면 안 돼요. 만약에 어느 순간 생성의 AI가 장악해버리면 네이버 그 검색 수요가 확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AI랑 접목해서 그 활성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걱정은 아닌데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잘 된다고. 그래서 AI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뭐 전자상거래 쪽은 좋습니다. 신한투자에서는 기대치 좀 하회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증가해서 괜찮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소비심이 둔화, 또 낮은 경제 성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부가 좀 성장률이 좀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실적 보이고 있지만, AI나 신사업의 성과라고 판단하기에 그걸 빼면 성장률 절대값은 낮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트레이딩, 그러니까 단기 매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신한의 강서구 연구원님은 원래부터 좀 네이버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더라고요. 소수 의견인데 좀 보수적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실적 자체에 대한 뭐 문제 이런 것보다도 여전히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존비주얼은 이번에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IT 투자 지연 뭐 이런 좀 분위기가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래도 AI 서비스 요 계약은 3,800개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분기는 세부 이게 원래 세부 해외 프로그램 같은 거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5월에 보통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하잖아요. 그때가 이제 성수기죠. 2분기는 조금 증가할 걸 보고 또 제주은행, 신한은행과 디지털 금융사업 시너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주은행이 이제 지분 인수했죠. 한국콜마 실적 좋습니다. 예, 뭐 그냥 미국도 좋아요. K 선크림 하면 그냥 한국콜마입니다. 예, 선크림 제일 잘하는 게 이제 ODM 중에 여기 잉그루드랩하고 한국콜마죠. 예. 이번에 이제 이제 오늘 혹시 청약 많이들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달바글로벌의 그 이런 선크림도 여기 한국콜마가 만들어주거든요. 선케어 하면 그냥 한국콜마예요, 사실. 그래서 미국도 고성장하고 있고 한국콜마 제형만의 우수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선케어 하면 한국콜마라고 이제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DL은 이제 화학회사죠. 예, DL ENC도 있고 DL도 있는데 각각 다른 회사고 DL은 그 석유화학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 좋았고 DL 케미칼, 크라톤, 예, 카리플렉스 등 화학 계열사들이 있는데 여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에너지 사업도 괜찮았고요. 다만 재무 구조가 좀 개선하기 위해서 자산을 이제 매각하는 걸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작년 4분기에 광화문 디타운 매각했고 그다음에 글래드 여의도, 글래드 강남 코엑스센터, 매종 글래드 이런 이제 호텔 사업들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매각 검토하고 있고 또 싱가포르 투자청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DLENC도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매각가는 6천억 원 이상.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매각하면 DLENC도 뭐 돈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좀 비주력 사업 정리하고 있고 에너지 사업도 이게 조단위 사업인데 아마 정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런 걸 해서 돈이 들어와서 주주환원하면 참 좋죠. PER 5배밖에 안 되고 PBR은 0.2배입니다. SK바이오팜은 좀 과동 우려다. 미국 의약품 관세 불확실성, 예상치 하회하는 실적 등으로 주가 급락했는데 미국의 완제의약품 CMO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기 때문에 거기 재고도 좀 싸놨어요. 관세 영향은 올해는 많지 않아요. 내년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다만 1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처방 건수가 작년 2분기에 9.1% 성장, 8% 성장, 작년 4분기에 9.6, 올해 1분기 1.3%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영업일수도 좀 줄어든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월그린즈라는 이제 회사를 사모펀드가 인수하면서 여기서 이제 주문이 좀 감소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서부 산불 영향도 있었고. 그래서 4월에는 처방 건수가 늘고 있대요, 실제.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좋은 거죠. 그래서 엑스코프리 처방 둔화는 일시적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KB에서는 일단 최근에 의약품 관세 부과 우려로 좀 변동성이 확대됐다. 그리고 미국의 완제의약품 생산을 위한 준비는 다 끝났다. 낙폭 확대 구간은 매력적인 타이밍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네오팜은 그냥 무난해요. 고성장은 아닌데 꾸준합니다. 화장품 매출 두 자릿수 계속 나오고 있고 성장이. 그 다음에 지금 주요 브랜드가 올리브영과 다이소 등으로 진출해서 외형 성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폭발적 성장까지는 아니지만 브랜드 대부분이 성장하고 있고 아토팜, 면세 중심으로 13% 성장. 제로이드는 주로 병원에서 판매하거든요. 피부 이제 바르는 그 이제 화장품이죠. 근데 올리브영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확 이 사업이 커졌어요. 리얼베리어는 가장 높은 성장 34%. 다이소랑 일본에 들어갔어요. 다만 더마비란 브랜드는 좀 역성장을 했습니다. 광고비 늘렸는데도 이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저평가돼 있고 안정적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드라마틱하게 성장 못해서 주가가 좀 답답하지만 뭐 괜찮은 기업입니다. 주가도 싸고요. ISC는 NDR, IR을 한 것 같은데 1분기 실적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형 매출이 좀 감소했기 때문인데 이게 이연됐어요. 2분기나 이쪽으로 100억 정도가. 그럼 결국 언젠간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실적 부진은 뭐 일회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데이터 센터가 성장하면 돈 버는 기업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북미, 일본 이런 이제 기업들과 신규 고객사를 확보했는데 이 두 고객사로는 저 북미 하이퍼스케일러는 어딘지 모르집니다. 근데 뭐 아마존일 수도 있고 뭐 메타일 수도 있고요. 이 두 고객사로는 연구 개발용 실리콘 러버 소켓을 단독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고 또 이건 제가 공시 한번 설명해드렸죠. SK 엠퍼스의 자회사 아이세미와 테크드림 인수한 거. 6월부터 연결 실적 반영되고요. 예, 실적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예, 그래도 두 회사 6월부터 12월까지만 이제 합산을 하면 11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되고 매출액은 224억 정도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1,000억 정도 규모의 반도체 후공정 기업을 물색 중에 있대요. 요게 M&A 성공하면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건 좀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오늘 케어젠이 상한가가 벌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한번 누가 물어보신 것 같은데 케어젠도 이렇게 자꾸 빠져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소개해드렸죠. 그때 함께 배우기 시간에. 근데 뭐 주가라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참 주식 몰라요. 오늘 제약바이오 급 나가는 와중에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한양증권의 오병영 연구원님 보고서도 나왔지만 그 황반변성 치료제라고 있어요. 요거랑 요게 아일리아가 있는데 요게 이제 환자 부담이 있거든요. 주사를 넣거든요.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CGP5라는 이제 요 후보 물질은 환자 이 부담을 줄여요. 예. 그래서 효능은 아일리아 수준까지 황반변성 치료하는 건데 그래서 요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 데이터가 되게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만제로 이렇게 뿌려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공포도 없고 개발에 성공한다면 굉장히 좋을 수 있죠. 올해 7월에 최종 데이터 발표할 예정이고 이게 물론 데이터 또 안 좋게 나오면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있죠. 요거를 경구용으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치료제라기보다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으면 되죠. 위고비랑 예, 경쟁하겠다라는 좀 의지 갖고 주사제잖아요, 위고비. 근데 이 경구용은 원래 효능이 떨어져요. 근데 주사제만큼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낸다는 그런 컨셉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위고비는 국내에서도 개당 40만 원 이상이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 부담이 큰데 코글루타이드는 훨씬 싸요. 그래서 현재 100명 대상으로 임상. 예전에 소규모 임상했을 땐 데이터가 괜찮았어요. 근데 6월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12주 만에 부작용 없이 체중이 얼마나 감소하느냐. 그러니까 100명은 좀 많거든요. 이 사람들 대상으로 결과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 때문에 그랬고 예전에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그 여기 케어제는 한번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사실 이번에 서울 머니쇼 가셔도 케어젠 한번 얘기는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케어젠의 펩타이드 기억나시죠? 함께 배우기서 했어요. 원래 그 필러 기업이고 여기 나와 있죠. 혈당 조절 건강기능식품 디글루스테론 요겁니다. 요거랑 마이오키는 FDA 다 승인을 받았어요. 여기는 근육이 감소하면 근육을 보충해 주는 거. 비만 치료제의 약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기능 이 디글루스테론은 혈당 조절. 예. 요걸 지금 만드는 회사고 요걸 만들어 이미 출시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게 요겁니다. 네. 경구용. 이건 이제 비만 치료제요. 이번에 나온 게 요거. 이름이 좀 헷갈리죠. 코글루타이드. 요걸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프로브카드 내일 할게요. 좀 길어서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어쨌든 지금 구다이 글로벌 뭐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잘하는데 이걸 잘하는 이유가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뒤를 받쳐주는 거죠. 달바 글로벌 아까 얘기 나왔죠. 한국콜마형 외주 금액이 345억이나 돼요. 30%. 근데 한국콜마 매출의 3.5%가 달바 글로벌 거예요. 네, 요겁니다. 요거 많이들 하시죠. 요게 스테디셀러라고 하더라고요. APR은 코스맥스. 네, 탑5 거래선이 될 거는 콜라겐 랩핑 마스크입니다. 아이패밀리 SC도 코스맥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ODM들이 이런 브랜드 회사들과 잘 협력해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원전은 왜 지금 원전에 주목하는지 요거 이제 시리즈별로 나오는데 핵심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정말 기술도 있지만 잘 만들어요. 이게 더 중요하대요. 기술보다 수행을 얼마나 잘한.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은요. 비싸기도 하지만 원전 지을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납기를 못 지켜요. 한국은 안 그래요. 일정과 예산을 준수하는 건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이걸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한국이. 설계만 잘해서 안 된다. 예. 근데 원자력은 평균적으로 수년 단위가 지연되면 엄청난 예산 초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설 기간 무조건 지켜야 되고요. 한국은 우리나라에서만 30기 이상의 원전 건설 경험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잘하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4기 다 완벽하게 해놨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이제 계약 거의 임박했는데 예. 어쨌든 이 한국의 이 원전 수행 능력은 계속해서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밸류체인이 더욱 주목받을 것 같다. 그래서 현대건설, 두산 에너리빌리티 같은 기업들을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우리나라 원전 건설 단가 이렇게 싸요. 보이세요? 프랑스, 영국, 일본 뭐 비교도 안 됩니다. 요게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중심이고 수력원전력이 있고 여기 설계는 한전기술 그 다음에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웨스팅하우스가 아마 여기도 설계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고 터빈은 두산 에너빌리티랑 도시바가 있고요. 시공은 현대건설과 여기 대우건설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대우건설도 이번에 체코 원전이잖아요. 대우건설이 보조기기 그 다음에 운영지원, 수력원자력, 해결력 뭐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왜냐면 저기 라디오 가야 돼가지고 네, 경제쇼 출연이 있어가지고 월요일날 빨리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공시만 좀 하고 시장 마무리할게요. 현대 마린 엔진 선박 엔진 공급. 근데 하나오션의 공급에서 되게 이 경쟁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에 들어갔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대한항공은 그 캐스텔 탑코라는 발행회사의 지주회사인데 요거 지분 취득했는데 왜 했냐면 캐나다의 웨스트젯 지분 투자하려고 추가 지분 투자예요. 저비용 항공사래요. 캐나다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번에 지분을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캐나다가 전 세계 7위예요. 항공시장 규모가 커요. 거기서 영향력 확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MC넥스 여기 민동욱 대표가 실적도 좋았지만 10억 정도 장내 매수했습니다. FNF는 VIP 자산운용이 그 지분을 추가로 인수했어요. 1.1% 늘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대중국 관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말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이렇게 인하한다고 합니다. 요것만 잠깐만요. 여기 지금 누가 텔레그램에 올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블룸버그 보도인데 미국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90일간 인하합니다. 90일간. 30%면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중국은 10%로. 이거는 증시의 호재라고 봐야 돼요. 원래 트럼프가 처음에 80% 얘기했거든요. 90일간.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낮춘 거예요. 그리고 90일간 인하한 다음에 협상해서 이제 결론 내자는 겁니다. 협상 안 되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10% 관세와 펜타닐 관세 20% 있죠. 요것만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90일간 사실상 유예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부과한 이제 관세는 철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한번 내용은 또 볼게요. 지금 갑자기 나온 거라 한번 정리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세는 그렇게 됐다. 오늘 시장은 일단 국내 증시는 그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2,600 넘었습니다. 관세는 무슨 관세냐 이런 생각처럼 한국 좋네요. 정말 꾸준히 잘 갔으면 좋겠고 오늘 외국인들 주식 샀고요. 기관이 많이 샀고 오늘은 해저터널 관련주 좋았고요. AI, 일자리, 뭐 정부 정책 수혜주죠. 건설주가 요새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은 원전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DLNC도 오늘도 한 6%나 급등했네요. 온디바이스 AI 오늘 좋았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반도체 날입니다. 건설기기는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협상해요. 조만간 티르키에서 만나서 푸틴과 아마 그 젤렌스키 만나는 것 같아요. 드디어.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급락해 버렸어요. 오늘 증권주 여전히 좋죠. 증권주는 한번 제가 함께 배우기 주말에 올려드렸죠. 왜 증권주가 그 단기로 보지 마시고 단기로 오르는 거는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이제 중장기로 상폭 개정 트렌드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좋았고 오늘 근데 조선주 그동안 이게
관세에 오히려 수혜받던 기업들 있죠. 피해 안 받고 그런 기업들은 다 급락했어요. 방산도 아까 이슈 말씀드렸고 제약주는 약간이나 이런 좀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기 좀 관세 때문에 피해봤던 기업들이 다 일제히 올라버렸고 예. 그래서 지금 시간외에서도 거래 중이잖아요. 우리 대체거래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 막 급등합니다. 보이시죠? 추가로 급등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지금 방금 생각보다 대중 관세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3% 이상.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그럼 내일까지 이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관세 때문에 억눌렸던 이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좋은 그림들, 관세 피해주들이 좀 오를 수 있다는 거. 다만 바이오는 오늘 약간이나 이제 저녁에 나오니까 그거 한번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케어젠 아까 상한가 갔고요. 오늘 반도체나 이런 거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수고하셨고요. 좀 못한 거 아까 제가 못한 건 내일 꼭 반드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